기출문제집 보겠습니다. 643쪽 피시겠습니다. 643쪽.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존등기에 관한 문제네요. 1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기록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렸죠? 보존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건데요. 등기원인은 너무 다양하죠. 따라서 등기원인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이 다양하니까 그 날짜도 불분명해요. 따라서 날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신청 정보에도 등기원인과 날짜를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네, 2번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다. 왜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상 등기부가 하나만 존재해야 되죠. 따라서 기존의 보존등기를 말소해서 등기부를 없앤 다음에 새롭게 보존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맞죠? 3번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건물이 군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은 건물에 한정되죠. 네, 그래서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토지로 바꾸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4번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가 대장 증명 정보예요. 대장 증명 정보.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등기는 4개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권리인 소유권 등기 2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대장이 기준이 되는 표제부 등기 2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요 4개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뭘 첨부한다고요?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맞습니까? 맞겠죠. 5번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나시죠? 네. 그래서 직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만 보존 등기 명인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될 겁니다. 쉬운 문제죠. 2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은 갑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이 원칙이죠. 갑이 신축했으니까 갑 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매수한 을 명의로 이전 등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을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면 이게 뭐가 되죠? 모두 생략 등기. 맞아요. 모두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 일종으로서 실제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나시죠? 3번. 미등기 2번이죠.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토지,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죠. 3번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 맞습니까? 맞죠? 이때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촉탁이어야 됩니다. 또한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세무서에 압류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미등기 건물에 대한 세무서에 압류 등기 촉탁이 있을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어야 돼요. 따라서 세무서는 법원이 아니죠. 따라서 세무서는 세무서에 압류 등기 촉탁이 있을 때는 직권 보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등기부가 없으니까 세무서에 압류 등기 촉탁은 각하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각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세무서는 압류 등기를 촉탁하면서 소유자를 가름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본 건물이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 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맞습니까?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갖췄다고 한다면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있겠죠?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5번. 토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갑 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다. 돌아가셨으니까 권리 능력이 없는 자죠. 보존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상속인.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테고요. 3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존 등기에는 등기원인과 날짜를 기록한다.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네. 2번.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에 라고 되어 있네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건물에 한정이 되죠. 토지는 안 됩니다. 3번.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보존 등기를 해야 한다. 아니죠. 소유자를 가름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4번. 했나? 아니, 안 했나?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5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최초의 등기 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또한 보존 등기는 등기부자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할 이유도 없습니다. 4번. 소유권 보존 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을 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은 누구요? 시정수구청장, 지방자치단체죠. 2번. 일부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은 각하되어야 된다.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일부 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은 가능할 겁니다. 3번.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판결은 보존 등기 의무, 보존 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그리고 말소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고 나왔으니까 그 이유에 기록이 돼 있겠죠. 네, 소유자가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단독으로 이 판결을 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4번.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이 표제부 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거 기억나셔요? 최초의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자신의 구분 건물은 보존 등기를 직접 신청하고 나머지 표제부 등기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하고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후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5번.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렇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은 건물에 한정이 된다고 했죠. 2번. 미등기 토지의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경우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다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왜요? 왜? 왜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다시요.
법원에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에 촉탁이 있을 때는 미등기 부동산일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실행하죠. 맞아요. 그런데 그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법원의 말소 촉탁에 의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말소했을 때 직권 보존 등기한 것도 같이 말소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는 등기부가 있는 게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입니까? 있는 게 정상이에요. 따라서 어차피 등기부가 있어야 되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을 때는 그것만 말소합니다. 보존 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꼭 기억해 두십니다. 다시요. 부동산이 있을 때 등기부가 있는 게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입니까? 있는 게 정상이에요.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등기부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죠. 그 다음에 몇 번 하다가 4번이 볼 차례죠. 4번. 3번인가요? 네. 토지 대작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 이중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날짜를 제공해야 된다. 보존 등기는 등기원인과 날짜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정보에도 등기원인과 날짜를 기록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죠. 5번.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쉬운 문제죠. 6번.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왔던 걸 또 내고 나왔던 걸 또 냅니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요 문제지만 제대로 소화하셔도 합격권 점수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 7, 8개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2번.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보면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토지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될 겁니다.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등기부에 연월일과 날짜를 기록해야 돼. 등기원이가 연월일을 기록해야 된다. 아니죠. 틀렸죠.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확인 판결의 하나입니까? 아니죠. 판결의 종류는 따지지 않겠죠. 네. 7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한 경우 병은 자신을 등기부자로 하여 갑에서 직접 을로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또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겁니다. 여기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 갑이라고 돼 있나요? 갑. 네, 병은 자식이죠. 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 부르죠? 등기 의무자. 을을 뭐라 부르죠?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요 갑이 사망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뭐라 부르죠? 상속.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병은 포괄 승계인이라고 불러요.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병은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포괄 승계인 상속인 병은 소유권도 취득할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같이 취득하는 겁니다. 즉 등기부자의 지위도 같이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나타날 거예요.
이때 병을 뭐라고 그러죠?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또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이렇게 부르죠. 맞아요. 등기 원인은 뭐죠? 매매. 맞죠? 네. 등기는 갑의 이름에서 병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뭐죠? 매매 그리고 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맞아요. 이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또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원래는 갑이 사망하자마자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누구에게 기속이 됩니까? 병에게. 맞아요. 따라서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상속 그 다음에 병 3번 소유권 이전 매매 이게 정상적인 등기예요. 갑이 사망하자마자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되니까? 상속인에게 기속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등기인데 우리 등기법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통해서 이거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일종의 뭐죠? 네,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맞아요. 중간 생략 등기인데 우리 등기법에서 허용하는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등기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이걸 구태여 말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한 경우 병은 자신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왜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상속받으니까 자신의 등기 의무자로 하여 갑에서 직접 을로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렇죠. 니은 갑 소유 토지에 대한 사업 시행자 을이 수용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을 명의로 재결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 후 갑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거 기억나실까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을 때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이를 뭐라 불렀죠? 수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제로 취득하는 것 이를 수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 갑의 토지를 수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수용은 여기다가 대법원 청사를 지어야 되니까 여기에 설정된 각종 A명의 등기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시켜야 되죠. 맞아요. 따라서 이 수용은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이 취득하는 시점은 수용기일 또는 수용개시일 또는 수용한 날 다 같은 뜻입니다. 이때 이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사업 시행자 명의로 등기는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이 단독 신청인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가 없는 경우에는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했죠? 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부가 있을 때는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보전 등기건 소유권 이전 등기건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단독 신청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아시죠?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요 시점에 수용 기일이에요. 그러면 요 시점부터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네?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수용 기일날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잖아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업시행자 을이 될 겁니다. 이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 될 테고,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누가 같습니까?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때 이루어지죠. 그럼 그 이전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맞아요. 소유권은 이때부터 을 소유예요. 하지만 등기는 이때 이루어지니까 그 이전까지는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갖고 있죠. 갑이 요 시점에 병에게 각종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종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건, 소유권에 관한 등기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건, 소유권이 없는 자가 해준 등기죠. 맞아요. 얘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 자가 해준 등기니까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이 각종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수용기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등기관이 다 요 등기할 때 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되셨을까요? 두 번째, 수용길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이건 감명의 등기예요. 이는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말소하지 않습니까? 이걸 말소해버리면 을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맞죠? 따라서 을명의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이 감명의 소유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이거는 원시 취득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소유권 등기만큼은 이것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두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이 어떻게 되죠?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왜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죠? 원시 취득이니까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야 되죠.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시 취득이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다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도 예외가 있죠.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수용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 존속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무대뽀로 말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말소하지 않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맞아요. 그렇죠. 하나 더. 요 시점에 갑이 사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 시점부터 이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이 됩니까? 상속인에게 기속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럼 상속인에게 기속이 되니까 보상 절차는 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 절차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상속인은 수용보상금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상속 등기는 이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상속 등기는 이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첫 번째, 무권리제의 처분 행위로 인한 등기는 아니죠. 두 번째, 수용 절차가 방해를 받는 등기도 아니죠. 보상금을 받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등기는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억나셔요? 수용길 이전에 사망을 원인으로 한 수용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요 수용이
실효가 됐다는 겁니다. 효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이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말소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 누구죠?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 누구죠?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됩니다. 이때 원 소유자 갑이 수용이 치료가 돼서 소유권을 회복할 때 원시 취득하는 것으로 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이 등기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를 할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갑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을의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을 명의로 재결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 개시 후 갑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격려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간주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직권으로 말소할 겁니다. 3번 D급번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 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되는데 그 서면이 뭘까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아까 보여드렸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이 분할협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등기관은 등기를 해주겠죠? 이게 첨부되지 않으면 각하가 되겠죠? 맞아요. 1번 갑소유 토지에 대해 갑과 을의 가장 매매에 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선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설정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하는 등기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는 물권 행위가 있을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을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려요.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소유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그렇죠? 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예요? 첫 번째. 이것도 주등기입니다. 이거는 갑구해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을구해야 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108조에 의해서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실효가 됩니다. 맞아요. 그럼 물권행위와 등기를 갖춰야지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 물권행위 자체가 실효가 됐으니까 소유권은 복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이것이 말소가 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둘이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 병명의 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소유권이 없는 자가 설정해 준 자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병은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손해가 발생할 겁니다. 손해가 발생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서.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재판서 등본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그런데 이 병은 우리민법 108조에 의한다면 무효가 될 테고 이 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의. 선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그런 문구 없나요? 선의 병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108조에 의하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됐을 때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병이 승낙서 작성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뭐 병이 바보입니까? 승낙서 작성해 주게. 그러면 승낙서를 작성 안 해주면 요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서 등본이라도 작성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병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병이 이길까요? 갑이 이길까요?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재판서 등본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갑이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왜? 선의 제3자니까. 그러면 승낙서도 작성해 주지 않고 재판서 등본도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럼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병 때문에. 선의 제3자라서. 이거 이해가 되셔요? 여지까지 우리가 공부한 건 이것만 보신 거고 요번에 요 기출문제는 민법의 내용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출제한 놈이 나쁜 놈이었죠. 네. 민법의 내용도 같이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설이 약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선의 제3자이기 때문에 승낙서도 안 나올 테고 재판서 등본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갑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말소 등기는 못합니다. 그럼 말소 등기를 못하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다른 방법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병의 이름에서 이제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될 텐데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이 선순위인가요? 병이 선순위인가요? 당연히 병이 선순위 아닙니까? 병이 저당권 등기가 된 다음에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있죠. 그럼 누가 선수입니까? 당연히 병이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갑은 예전에 을에게 넘겨줄 때 깨끗한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이제는 깨끗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게 돼요. 병의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도 못 찾아오는 것보다 이렇게도 찾아오는 게 낫겠죠. 네, 이때 하는 방법이 진정명예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래서 깨끗한 소유권을 못 찾아와요. 병 때문에. 말소를 못하니까 대신 병의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라도 차선책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진정명예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불러요. 되셨나요? 되셨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8번 신탁 등기를 보실 건데요. 신탁 등기. 시간이 애매해서 좀 쉬었다 하죠. 네.